안녕하세요. 네, 조스플라잇의 따뜻한 면접 근영쌤입니다. 네, 여성들에게 유리한 채용만 좀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. 네, 이번에는 기업은행 인턴 채용입니다. 사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. 처음부터 좀 딱 완성되는 건 없으니까요. 이번에 지원을 해보는 걸로도 앞으로 좀 채용고가 떴었을 때 쓸 자소서에 도움이 된다. 그리고 내 인생에 좀 좋은 경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총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1번과 3번 항목은요, 이제 그동안에 썼었던 자기소개와 항목이 비슷해요. 성격의 장단점과 지원 동기를 쓰는 내용이잖아요. 제가 이전에 좀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참고해서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근데 사실 지금 인턴 자소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셨던 게 2번과 4번 항목이 좀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항목이라서요.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오늘은 영상에서 2번과 4번 항목 좀 어떻게 작성하시면 좋을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2번 그러면 같이 써보겠습니다. 자,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었던 일과 이유와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요. 자, 우선 이 항목의 출제 의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나는 치열한 경쟁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좀 우위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다. 이런 사람 뽑으려고 이게 출제된 항목일까요? 아니겠죠. 자체 그런 방향으로 작성을 하시면요. 이제 조직 생활에서 중요한 게 협력과 소통인데 그쪽 키워드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키워드에 대한 밸런스를 좀 잘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항목에서 좀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.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던 이유를 쓰라고 했는데 그 이유 자체가 나의 열정과 의지를 좀 불태우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어디에서 되느냐, 그게 알고 싶어서 지금 항목이 출제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 부분이 좀 잘 드러나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나는 어떤 동기로 열정이 타오르고 그 열정을 어떤 식으로 노력할 수 있고 얼만큼 노력할 수 있으며 그걸 위해서 좀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.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사례를 쓰실 때 성적이나 스펙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그러려면 왜 본인이 성적을 좀 올리고 싶었고 왜 스펙을 올리고 싶었는지 그 동기부여 자체가 너무 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스펙업을 했다 하는 내용으로 치우치지 않게요. 그 부분을 좀 인간미 있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쓰시는 게 좀 핵심이에요. 스펙 얘기를 쓰실 거면요.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출발을 했다.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다 하는 식으로 좀 인간미가 드러나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가 좀 추천을 하는데요. 경쟁을 나와 다른 사람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팀끼리의 경쟁 구도의 스토리텔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으로 함께 참여를 했던 공모전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다던가 아니면 팀플에서 좀 1위를 하고 싶었다 이런 내용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다른 팀과의 서로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팀 내에서는 서로 협조하고 화합을 했다 하는 스토리로 작성을 하시면 공동체 생활, 조직 생활에서 필요한 화합과 소통에 대한 키워드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이 항목과 좀 적절하게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어떤 열정 부분, 노력 부분까지도 잘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4번 항목 써보겠습니다. 굉장히 생소한 항목이에요.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좀 실천해서 결과를 낸 경험과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좀 실천을 해서 경험과 결과를 쓰라고 했는데요. 먼저 출제 의도를 좀 살펴볼까요? 자, 여러분,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혹시 근무해 보신 적 있나요? 아니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는 동료와 함께 일해 보신 적 있나요? 네, 어떠셨어요? 사실 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생각입니다.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. 분위기 자체를 흐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면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. 사장님들이 사실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런데 이걸 왜 쓰라고 했을까요? 사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쪽으로 사례를 솔직하게 썼었을 때 나를 뽑을까? 이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.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
근무 초반에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고, 그런 생각으로 근무를 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좀 알게 됐고,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반성하게 됐고, 깨달은 바가 있고,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보다 나 하나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는 그 굴곡을 좀 잘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 사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나를 뽑아줄까요? 자, 일단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? 보통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? 자, 업무 자체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런 생각 하게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어떤 팀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을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느낄 때, 그때 사실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, 그때 그래서 팀의 목표 달성이 좀 어려웠고, 그래서 안 좋았던 경험을 이제 쓰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느끼게 된 점과 깨달은 바가 있고,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근무를 할 때에는 팀 프로젝트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하는 생각으로 임할 수 있게 됐었다.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실천했던 사례를 쓸 때에는 어려운 상황을 쓰시는 게 더 강점이 돋보인단 말이에요. 모두가 비협조적인 분위기였고, 모두가 다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부정적인 분위기였고, 그랬는데 나는 그럴 때에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고, 그 행동을 통해서 주변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으며, 그래서 나의 그 행동을 통해서 팀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, 그 긍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까지 내게 됐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? 그럼 마무리는요, 저는 이러한 두 가지의 경험을 통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을 왜 경계해야 되고,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이 왜 조직 생활에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. 그래서 입사 후에도 저는 이런 마인드로 근무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면 4번 항목도 쭉 작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네, 여러분 이번 기회에 너무 좋은 기회니까요. 자기소개서 잘 작성해 보시고요.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